난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지? 엄마한테까지 숨기고 사신 거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 이야기는 앞으로 나한테 하지도 마라. 왜?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여기까지 와서 할 이야기가 돈 이야기밖에 없어? 너 혹시나 네 앞으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그러는 거면 이미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녀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 정도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족들 몰래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었는데 김 씨는 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경제적으로 항상 궁핍하던 어머니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지만 어머니는 김 씨를 돈에 눈이 멀었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많은 아버지의 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된 김 씨는 어머니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식구들이 김 씨만 모르게 따돌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어머니도 나이를 더 먹고 병수발 해줄 사람이 필요하자 급하게 딸을 찾는 어머니를 보며 황당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염치는 사라지고 양심의 두꺼운 철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친정 엄마라고 해도 똑같은 바보짓을 또 할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김 씨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남자 형제들과 제법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엔 가끔 한 번씩 안부 정도 물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한 번씩 부모님 얼굴을 뵈러 가면 그때서야 잠깐씩 마주치곤 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마당 공사 새로 해야 한다면서요? 그래, 지난 장마에 마당 흙이 다 쓸려 내려갔잖아. 차라리 콘크리트로 싹 깔아놓던지 해야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몰라,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너희 오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친정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라 딸보다는 장남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적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대놓고 본인만 차별 대우를 받았었고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 이젠 친손주 외손주까지 차별을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품에 안아주지도 않았고 오빠와 남동생의 아이들만 손주라며 싸고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서운했지만 그런 일로 부모와 연을 끊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친정 아버지가 80이 넘어 농사 짓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다른 가족들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버지는 살고 있던 집을 제외한 모든 땅을 팔아버리셨고 뒤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된 3명의 자식들은 모두 부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땅 전부 파셨어요? 장남이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셨죠. 사업을 하던 장남이 예전부터 땅을 팔아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평 하는 땅도 아니었고 작은 산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았어요. 3명의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대체 얼마에 팔았는지 땅 판 돈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원래도 말수가 별로 없던 아버지는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시골 동네에서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이미 동네에 김 씨의 집이 땅을 전부 팔았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매각 금액도 15억을 받았네, 20억을 받았네 말들이 많았어요. 땅을 판 세금까지 계산을 한다고 해도 10억은 좋게 넘는 큰 돈이었죠. 친정엄마조차 그 돈의 행방을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고 자식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큰 도박 빚이 있었다느니 워낙 옛날 사람인 아버지가 그 돈을 전부 어딘가에 묻어놨다는 이야기도 주고받았어요. 조금 기다리면 아버지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1년, 2년이 지나도록 전혀 돈의 행방은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식들은 예전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댁을 자주 방문했고 아버지는 집에 찾아온 손주들에게 빳빳한 5만 원짜리 신권을 꺼내어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김 씨는 자식들에게 돈 때문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이런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TV를 보면 일찌감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준 부모가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고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걸 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름대로 자산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할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 이후 2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친정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김 씨와 남편이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두 아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현금 어디에 두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땅을 판 돈을 은행에 거의 넣지도 않은 채 대부분을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까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장남과 막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버지를 추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김 씨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입이 무거웠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돈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살면서 한 번도 김 씨에게 살갑게 대한 적 없는 무서운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 김 씨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이미 80이 넘은 어머니까지 몇 년 뒤에 돌아가실 것을 상상하자 정말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장례를 치렀고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김 씨와 남동생은 아버지 유품 정리를 돕기 위해 내려갔어요. 같이 짐을 정리하던 남동생의 행동이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너 뭐해? 빨리 장롱 정리부터 하라니까. 알겠어. 가만히 좀 있어봐, 누나. 동생은 장롱 밑바닥부터 다락 천장 위까지 온 집안을 정신없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 와중에 돈 찾는 거야? 하지만 김 씨가 생각해도 이대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일이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셨는데 생전에 돈을 펑펑 쓰셨다고 해도 아직 수억이 현금으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어느새 정리는 뒷전이고 숨겨둔 돈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올라와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장남이 내려와 한참을 찾다 빈손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당장 혼자 계신 어머니가 먹고 살 돈마저 없다는 점이었어요. 아빠 통장에 얼마 있었는데요? 돈이 있긴 뭐가 있어? 병원비 장례 비용으로 다 쓰고 모자라서 내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썼는데 너희 아버지 남은 친구도 별로 없어서 부조금이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잖아. 결국 김 씨가 급하게 50만 원을 보내드렸고 오빠와 남동생에게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십시일반 생활비를 보탰어요.
그러고 나니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한평생 같이 살았던 배우자에게까지 돈을 안 주고 떠날 수가 있나 싶었죠. 김 씨는 그 이후로도 한 달에 2번 어머니 집을 찾아서 집안은 물론이고 마당까지 싹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돈의 행방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정말 아버지가 돈을 전부 엄한 곳에 쓰고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달 정도 시간이 지나자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와 어머니는 돈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매주 내려와 온 집안을 샅샅이 이잡듯 뒤졌는데 이제는 포기를 한 건지 아무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냥 잊고 살기엔 적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그 와중에도 매달 어머니 생활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줘야 하니 결국 용돈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각자 알아서 보내라고 했더니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돈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의 끝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어머니에게 매달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 씨는 고향에서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로부터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너희 아버지 돈 말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너네 오빠한테 이미 주고 가신 거 아니야? 지난주에 명구 오빠 내려올 때 보니까 새 차 뽑았던데. 그 말을 김 씨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도 이미 오빠는 돈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아버지는 오빠에게 돈을 준 적이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돈을 주었을 거라면 그 전에 오빠가 부탁을 했을 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만한 현금이 갑자기 사라질 리도 없어서 김 씨는 꾸준히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집에 내려가 돈을 찾았습니다. 수억이 넘는 금액을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죠. 너도 이제 그만 좀 해라. 매주 내려와서 정신 사납게 하지 말고. 어느 날 어머니가 김 씨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포기할 액수의 돈이 아니었는데 그만 내려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 돈을 찾아야 엄마가 쓸 돈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큰둥한 형제들 때문에 속이 상할 지경인데 어머니까지 저런 소리를 하니 온몸에 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죠.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인연이 아닌 거야. 너도 이제 포기해. 난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지? 엄마한테까지 숨기고 사셨던 게 너무 신기한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돈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김 씨는 그 돈을 찾아 혼자 계신 어머니도 편안하게 살고 본인을 비롯한 형제들도 다만 얼마씩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이런 반응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는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여기까지 와서 할 이야기가 돈 이야기밖에 없어? 너 혹시나 네 앞으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그러는 거면 이미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에 순간 김 씨는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나눠주고 없다니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돈을 찾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돈 찾아서 오빠랑 동생한테 줬어요? 김 씨의 질문에 어머니도 더는 숨기지 못하겠다는 듯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현금과 계좌에 있는 돈까지 전부 어머니에게 넘겨주셨고
그 사실을 김 씨를 제외한 두 아들에게는 진작에 알려준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두 아들에게 반씩 나눠주었고 김 씨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동안 돈 타령하며 눈이 시뻘겋게 되어 있던 아들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 관심도 없게 되어버린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단 돈 10,000원이 사라져도 온 집안을 뒤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수억을 두고 찾지 않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너가 주는 생활비도 필요 없으니까 너도 그만 좀 내려와. 돈 찾겠다고 집안 들쑤시는 꼴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돈 찾으려 한 건데요?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 좋아하시네. 이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아? 시집 갔으면 이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자꾸 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래? 어머니의 그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고 지금까지 돈을 찾겠다며 고생을 하는 모습을 다른 식구들은 속으로 얼마나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끝까지 아들만 위하는 엄마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길로 친정집 대문을 나섰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다짐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나도 속이 상했습니다. 본인이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 유산을 찾은 것이 아닌데 졸지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돈만 찾는 페류나가 되어버렸어요. 나이든 어머니가 돈도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눈에 밟혀 형제들을 설득해 생활비를 보내드리자는 말까지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딸을 남처럼 생각하는데 어머니 인생에서 본인이 사라져주는 것이 낫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아들들에게만 절반씩 나눠준 것이라 법적으로 따지면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 더러운 돈 없더라도 남편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신 어머니의 집을 찾지도 않았으며 안부전화 한 통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새 차를 끌고 나타났으니 오빠가 돈을 가진 게 아니냐고 묻던 친구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 후로 지금까지 친정 식구들과는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최근 들어 오빠와 남동생이 번갈아가며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아예 번호를 차단을 해버렸는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오빠와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제는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너는 네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냐? 2년 만에 전화통화였지만 처음 받자마자 들려온 말이 이 모양이었죠.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김 씨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하자 어머니는 지난 2년간 있었던 일들을 쉬지 않고 김 씨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두 아들들이 돈만 챙기고 전혀 본인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용돈도 거의 주지 않고 명절조차 연락 한 통 없어서 괘씸하다는 소리였어요. 요즘 내가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네 오빠 하는 말이 뭔 줄 아냐? 아프면 병원 가라더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모시고 병원 가겠다는 놈이 없어. 김 씨는 대체 어머니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 전화하셨냐고요? 끝까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자 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 병원 좀 데려가야겠다. 원래 딸은 엄마를 챙기는 법이라 하더라.
안 그래도 온갖 정이 다 떨어진 친정엄마였지만 정말 염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예전에 그 일만 없었더라면 김 씨가 마음이 약해져서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가끔 찾아뵈며 챙겼겠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자식돌이 다 한 것 같아요. 아들 둘이나 있는데 그쪽에 연락하세요. 그 인간들도 엄마한테 받은 게 있는데 설마 끝까지 모른 척 하진 않겠죠? 설마 너한테만 돈 안 줬다고 삐진 거냐? 참 너도 속 좁다. 나이를 먹었으면 유들유들하게 살아야지. 더 이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는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 없이 2년을 살아보니 없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제가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 저한테도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완전히 부모와 연을 끊었지만 전혀 슬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로 이어진 혈육이라도 이렇게 남이 될 수 있구나 싶었죠. 먼저 손을 놓은 건 김 씨가 아니라 어머니였으니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남편과 본인의 자식들만 잘 챙기며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2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전혀 후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